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사항을 다 인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답답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대표님께 어쩌면 당연한 질문을 묻겠지만 좀 더 당당하고 강한 야당이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간절함으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은 내가 낸 질문은 왜 없어? 물어보실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준비됐으니까 잘 준비되는 것을 우리 감사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매우 어려워진 현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지금 같은 불통 외교, 컨트롤 타워는 과거에는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과 외교 라인이 바르게 돌아가려면 자유한국당의 처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 질문 하신 분 누구신지 손 좀 들어주시죠. 예. 한미 정상회담 후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매우 어려워진 현재 뒤에 안 들리는데 마이크가 없나요? 어느 신문에서는 지금 같은 불통 외교가 있었다는 과거에는 없었다. 한국과 미래의 관계 개선과 외교 라인이 다르게 돌아가는 뒤에 안 들리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고 있습니다. 내용을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미 관계 참 어렵죠. 지금 이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갖기가 쉽지 않죠. 미국도 인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과 외교 라인이 바르게 돌아가려면 자유한국당이 처방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한국 주변에 있는 4강, 5강 대사들을 좀 만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는 방법도 강조하고 있는데 의회까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정부에는 아마 미국 정부가 또 한국의 야당을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 정부가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그런 허약한 동맹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록 미국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겠죠. 그동안에 견고한 한미동맹이 조금 흔들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좀 이완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국가 간의 정상적인 외교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외교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정부하고 연결되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좀 저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면서 한미 관계가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런 정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도 있다 하는 것들을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인데 정부는 낙관론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가 경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시장 경제를 살릴 정책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경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선 기업인들이 기업할 힘이 안 나게 만들고 있어요. 기업을 마치 범죄자 집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업만 있으면 처벌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어떻게 기업들이 창의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말도 안 되는 성장론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디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래 이제 보니까 뭐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그걸 어디서 새로운 이론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해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우리 자유파의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제다, 말도 안 되는 경제 원리 성장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내가 폭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폭망하고 있어요. 일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중에 어떤 영역, 대기업들도 지금 힘들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 일부 영역은 막 흔들리지 않은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별로 뭐 힘들지 않다고 봅니다. 또 대기업의 강성 노조 이거는 뭐 아무 걱정이 없대요. 그냥 임금 계속 올리고 투쟁해가지고 올리고 뭐 직장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재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 시장에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손해 보면서 사는 사람, 손해 보면서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거 내가 사면 득이 된다. 그래서 사는 거지. 사는데 손해된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 또 거꾸로 파는 사람도 말은 손해 보면서 판다고 하지만 실제 손해 보면서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것입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만족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화가 창출되는 겁니다. 만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시장 경제가 전체 경제를 올려가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를 세워가는 시스템이 바로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 시장 경제를 억누르면 그럼 이제 시장 경제가 제 역할을 못 하겠죠. 최저임금 얼마 이상 해라. 임금이라는 건 노사 간에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본래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근로시간 몸 성하고 여유 있어서 더 일하고 싶다. 그러면 더 일해라. 근데 난 나이 들거나 병 들어서 오래 일할 수는 없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계속 할 수는 있다. 그러면 또 그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시장 경제거든요. 근데 주 52시간 하면 안 된다. 넘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말까지는 괜찮은데 넘으면 지금 처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거예요.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시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화를 창출하는 건 시장인데 거기를 망가뜨리면 어디서 재화가 창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 망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경제가 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희는 시장 경제만 살려내면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앞서가려고 하면 이제 신산업, 경제 혁신을 이뤄가야 되죠.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그런 걸 좀 개발해서 과학기술, ICT 이런 것들이 산업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해서 융합이 이루어져서 시장 경제가 그냥 설 뿐만 아니라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걸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기반 속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지금 신산업이고 뭐고 지금 누가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규제 풀어놓으면 시장이 제 멋대로 가는 것 같아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시장의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지만 시장의 왜곡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법으로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 이게 규제입니다. 경제 규제. 근데 그 경제 규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안에 공이 하나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서 공이 막 돌아갈 때 손으로 잘 관리하면 돌아가는 공을 들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꽉 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손에서 살살 돌려야 되는데 꽉 잡아주면 안 돌아가요. 규제가 강하면 결국 잡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떨어지지 않게 시장 경제를 잘 굴려주는 이런 게 이제 좋은 규제죠. 그런 좋은 규제들을 그럼 이제 불법들을 막아주고 비리를 막아주고 경제의 왜곡을 시장 경제의 왜곡을 막아주고 그것만 하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걸로 지금 이 정부가 규제는 오히려 더 옥죄니까 이 안에 손 안에 있는 공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경제 망하고 있는데 경제가 막 폭망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경제의 활성화, 시장 경제가 시장 경제답게 한다. 그리고 기업에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어준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소득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 소득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 분배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관리 규제가 경제 관리 규제가 돼야지 억제하는 규제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우리는 규제 혁신을 그동안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경제 살아납니다. 뭐 굉장한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만 하면 살아나고 제가 사실은 권한대행 때 5개월 동안 그렇게 했더니 2016년도에 어렵던 경제가 2017년 초에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에게 명백하게 실험된 경제 성장의 길이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망국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탈원정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바로잡을 대책과 정책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80년대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제도는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80년대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이게 왜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경제가 왜곡될 때 그걸 좀 붙잡아주는 게 그 규제다, 좋은 규제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기업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임금을 가급적 안 올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이렇게 해서 인간다운 삶은 지켜주자. 이게 이제 최저임금제의 핵심이었거든요. 80년대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을 주는 건 누구냐? 기업 아닙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건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만큼만 올리자. 이게 이제 과거 정부의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올려줘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기업이 부담이 되면은 그럼 결국 오리 알을 결국 빼버려가지고 오리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오리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제, 그런 정도의 최저임금 이런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겁니다. 초기에는 매년 한 1, 2%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게 한 4%, 5% 많이 갈 땐 6%까지 올렸습니다. 매년. 이제 물론 이제 기업들과 상의하면서 하는 거죠. 기업은 좀 과하다. 한 2%, 3%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근로자들은 10%, 15%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절충점에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4%, 5%, 6%까지.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정부 뒷부분에 가서는
7%까지도 올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한 5, 6%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 들어와서 이거를 2년 사이에 29.1%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 내는 게 기업인데 기업이라는 게 수익 중에서 임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익을 넘는 임금을 주라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작년에 16.9%가 올렸어요. 힘들다 하지만 그냥 버텨본 겁니다. 근데 금년도에 또 10.9%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뭐 소위 속된 말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 가을이면 문 닫겠다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잘못된 그 최저임금 제도인데, 그래서 저희 한국당은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같이 이제 상생하는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최저임금 필요하다. 그렇지만 돈 벌어내는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최저임금.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너무 올렸으니까 뭐 사실은 이걸 거꾸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당분간은 동결한다든지 이래서 매년 동안 이게 적정한 그런 성장에 대해서 최저임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또 기업들이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지원하고 보완함으로써 그 몇 년의 잘못된 왜곡을 좀 바로잡는 이런 정책들을 좀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정책입니다.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제 탈원전인데, 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말하려고 오늘 밤새야 되는데 어쩌죠?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전 없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 에너지 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석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에너지가 이제 뭡니까? 수력 발전소 아닙니까? 그리고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수력은 제한이 많고 화력은 요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화력 발전 아닙니까? 석탄 원료를 쓰는 거. 그럼 깨끗하고, 그런데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해 가니까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많이 쓰는 나라가 드물 겁니다. 우리가 아마 손꼽을 거예요. 1, 2위 아니면 2, 3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원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한 27, 8%까지는 유지를 해야 우리가 여름에도 겨울에도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 그걸 이제 우리 정부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죠. 우리가 에너지가 많으면 안 써도 되겠지만 에너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대체 에너지로 이제 원전을 쓰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전에 대한 불안감들이에요. 이 원전 사고 한번 나면 우리 이제 히로시마 원전 이런 원포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다들 겁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은 이제 연구를 했죠.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70년대 이후에 이제 원전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원전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체르노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원전, 러시아의 그 당시에는 이제 안전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사고였어요. 그래서 가스가 누출되니까 그냥 던져버린 건데, 그거하고 미국에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사고가 아니라 그 쓰나미, 해일로 인한 그 뒤에